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개발한 새로운 잠자리 자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인간은 동물 중 유일하게 잠자리를 쾌락의 목적으로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에게 성관계는 그만큼 은밀한 취미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지만 이런 은밀한 취미도 비슷한 패턴으로만 반복하면 질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인공지능 챗 GPT가 새로운 잠자리 방법을 제안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도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은밀한 사생활인 성관계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성인 전문 온라인몰 러브허니가 이색적인 성관계를 위해서 챗 GPT에게 잠자리 포지션 50개를 제공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의뢰했는데요. 왜 새로운 포지션이 필요하냐고 묻자 챗 GPT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친밀함의 세계에서 다양성은 조미료 수준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조미료 병들이 늘어선 선반 전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늘 똑같은 포지션을 고수해왔다면 지금이 바꿀 때다. 또 챗 GPT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매일 같은 포지션으로 잠자리를 즐기는 건 매일 똑같은 디저트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새로운 포지션을 추가하면 그건 당신에게 새로운 종류의 디저트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 새로운 자극 덕분에 절대 잠자리에 질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챗 GPT가 새롭게 개발한 4가지 잠자리 포지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인공지능이 개발한 새로운 잠자리 자세 4가지. 첫 번째, 양반다리 자세. 챗 GPT는 관계 시 함께 앉는 자세만 조금씩 다르게 해도 서로 느끼는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챗 GPT가 제안한 자세 중 하나는 바로 양반다리 자세예요. 한 사람이 먼저 양반다리 자세로 앉은 다음 사람이 그 위에 앉는 거죠. 그리고 마주본 상태에서 서로 팔을 감싼 다음 몸을 앞뒤로 흔들며 강렬한 마찰을 일으킵니다. 챗 GPT는 이를 통해 관계 시 더 친밀하고 낭만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연꽃 자세. 양반다리 자세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자세가 바로 연꽃 자세입니다. 요가에서 파드마사나라고 불리는 연꽃 자세는 양반다리 자세에서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발바닥 위에 올려 교차시킨 채 앉는 자세입니다. 즉, 요가의 연꽃 자세처럼 다리를 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각자 자신의 발이 회음부에 닿도록 한 뒤 몸을 밀착시키고 서로 팔을 얽어 강하게 연결합니다. 챗 GPT는 이 자세에서 몸을 부드럽게 흔들어 즐길 수 있고 또는 눈맞춤을 통한 감정적 친밀감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무중력 자세. 관계 시 무중력과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세는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은 눕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자세를 살짝 변형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침대에 등을 대고 눕고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다음으로 파트너는 그 다리를 어깨에 걸치는 대신 침대 끝에 서서 다리를 잡은 뒤 시작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챗 GPT는 이러한 경우 무중력과 비슷하게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러브허니는 여기에 진동기구를 활용해보라고 추천했어요. 네 번째,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 후베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즐기는 자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57%가 이 자세를 즐긴다고 해요.
깊은 삽입감으로 양측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챗 GPT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다리를 약간 벌려 엎드리면 파트너는 같은 방향을 본 채로 그 위에 함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후배의 변형 자세인 거죠. 두 사람이 함께 포개어지면서 친밀감도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챗 GPT는 이 자세가 후베이보다 더 깊은 삽입감과 일종의 포만감을 제공한다고도 말했어요. 밀레니얼 세대 성생활의 변화. 20대도 60대처럼 섹스리스 많다.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은 이제 노부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섹스리스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2021년 연세대에서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녀 성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은 29%, 여성은 43%를 차지했습니다. 섹스리스 남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결과는 20대가 60대와 거의 비슷한 섹스리스 수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해당 연구를 이끈 염유식 사회학과 교수는 20대의 경우 취업, 학업, 경제활동 등 여유를 빼앗는 다른 요소들이 많고 꼭 잠자리가 아니더라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섹스리스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자세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아요. 섹스리스 연령이 점차 낮아진 이유 3가지. 첫 번째, 여유 부족. 위 연구에서도 연령대 말고도 소득 수준도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상층이 하위층보다 남녀 모두 성생활 빈도가 잦았기 때문이에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상대적으로 더 가질 수 있고 부부의 경우 출산 및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미국 BBC는 2022년 밀레니얼 세대가 섹스리스가 되기 쉽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 현재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세대를 뜻해요. 해당 보도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주택 마련과 같은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서술되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일 중독에 빠질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이 익숙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일이 바빠지고 피로하면 자연히 성생활에 쏟을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마련이죠. 두 번째, 대체제 증가. 요즘에는 꼭 잠자리를 가지지 않더라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각종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자기 위로와 관련된 성인용품들도 시중에 많이 있어요. 젊은 층에게 성생활은 여러 선택지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발기부전 증가.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남성 호르몬 변화와 함께 발기부전이 찾아올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기부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서구식 식생활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이 자리 잡으면서 비만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특히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고 대사증후군은 음경 내 해면체 혈관을 좁혀 정상적인 발기를 방해합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음주 및 흡연 증가 역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발기부전 문제가 젊은 층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성욕이 떨어지고 자신감 역시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개발한 새로운 잠자리 자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인공지능이 개발한 새로운 잠자리 자세 4가지. 첫 번째, 양반다리 자세. 두 번째, 연꽃 자세. 세 번째, 무중력 자세. 네 번째,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 그 다음, 섹스리스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여유 부족. 두 번째, 대체제 증가. 세 번째, 발기부전 증가.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